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핑크의 책, 후회의 재발견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아주 도발적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을 망치는 허튼 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멋진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가라고 말하죠.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죽기 몇 년 전 피아프는 이 노래로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커튼콜을 22번이나 받았고 재정 위기였던 극장을 살려냈고 앨범은 1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녀는 후회 없이 산 전설적인 가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7살에 낳은 아이를 남에게 맡겼고 그 아이는 3살도 못 되어 죽었습니다. 알코올과 모르핀 중독으로 몸과 재능을 갉아먹었고 연애와 결혼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죽기 직전 피아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빌어먹을 일의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한다. 정말 후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나요? 피아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는 다르게 선택했을 거예요. 그 말이 바로 후회의 정의입니다. 후회는 단지 멋없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라. 긍정만 생각해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유명한 리더와 스타들도 나는 후회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후회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리고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내려앉는 그 느낌. 그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난 후회 같은 건 안 할 거야.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후회는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느끼려면 2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머릿속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를 다시 꺼내고 다른 선택을 시켜보는 능력. 둘, 실제 일어난 일과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삶과 다르게 선택했을 때의 삶을 마주 세워보는 힘입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내 길을 갔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바로 이했더라면이 후회의 언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능력이 어린아이에게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5살 아이에게 비슷한 사고를 당한 2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누가 더 속상한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7, 8살이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안 했던 그 친구가 더 속상할 거예요. 다르게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후회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후회를 전혀 못 느낀다면 그건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뇌 손상이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후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후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살면서 달리 행동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없다는 사람은 단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자주 혹은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답했습니다. 사랑, 기쁨, 행복 같은 수많은 감정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1위가 바로 후회였습니다. 후회는 우리 삶의 예외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의 배경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를 지울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후회를 잘 사용할까? 로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반사실적 사고, 즉 적어도와 했더라면입니다.
리우 올림픽 사이클 경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누가 가장 행복해 보였을까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리스트였지만 두 번째로 행복해 보인 사람은 은메달이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였습니다. 동메달 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메달은 땄잖아. 적어도 4등은 아니야. 이 생각의 키워드는 적어도입니다. 반대로 은메달 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스타트만 더 잘했더라면, 마지막 코너만 잘 돌았더라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했더라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좋은 성적인데도 기분은 그 반대로 흐릅니다. 적어도는 지금 내 마음을 지켜주는 생각이고, 했더라면은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적어도를 좋아하고 했더라면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가 더 자주 떠올리는 건 놀랍게도 했더라면입니다. 연구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반사실적 생각의 대부분이 했더라면 쪽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어도는 위로는 되지만 우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했더라면은 지금은 쓰라리지만 다음번에는 다르게 선택하라고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후회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이유는 내일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책은 말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고요. 잘 다룬 후회는 3가지 힘을 줍니다. 첫째,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둘째, 일을 더 잘하게 만듭니다. 셋째, 삶의 의미와 연결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협상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불렀던 경험을 후회한 사람들은 다음 협상에서 훨씬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실패한 연애를 후회한 사람은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맞이합니다. 자식에게 못해준 말을 후회하는 부모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지금부터라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가 가진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그때의 나를 조용히 마주보며 묻는 것. 그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다음에 비슷한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밀어주는 단단한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떠올리기 싫은 후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난 후회 안 해라고 애써 지워버리기보다 난 분명 후회한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다라고 조용히 인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를 잘 쓰는 인생.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오래전 실수를 떠올리며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이 쿡쿡 아픈가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우죠. 지난 일은 잊어.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후회는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라는 신호라고요. 첫째, 후회는 의사결정을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한 엄마가 5살 딸에게 요구르트를 쏟았다고 버럭 소리를 지른 일을 오래도록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 후회는 시간이 지나 다음 선택을 바꾸게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아이에게 차분히 말하게 만들죠. 후회가 없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후회는 성과와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실험실에서 퍼즐을 풀던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집중했더라면 얼마나 더 잘했을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했더라면을 떠올리게 하자 기분은 잠시 나빠졌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훨씬 오래 버티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카지노의 블랙잭 게임에서도 다음 판이 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기꺼이 돌아보고 전략을 고치려고 합니다. 후회를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다음 판에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장기적인 경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구비를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젊은 과학자들은 그 좌절을 발판 삼아 연구 방향을 갈고 닦습니다. 몇 년이 지나 논문 인용수를 따져보면 오히려 그들이 간신히 합격한 동료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깝게 놓친 실패가 강력한 연료가 된 것입니다. 셋째, 후회는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듭니다. 어릴 때 조부모님이 매년 겨울마다 집에 와도 말을 섞기 싫어 피하던 한 소녀가 성인이 되어 그 시절을 깊이 후회합니다. 그때 할머니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들어둘 걸. 이 아픈 마음 때문에 그녀는 부모님의 삶을 더 많이 기록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소중히 남기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없었다면 그 의미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며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억누르기만 하면 몸과 마음 한구석에 썩은 감정이 쌓입니다. 반대로 후회만 붙들고 난 왜 이렇게 바보일까? 끝없이 자책하면 우울과 절망의 늪에 빠지죠. 저자는 제3의 길을 제안합니다. 감정은 생각을 위한 것이다. 후회를 밀어내지도 말고 그 안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말고 차분히 바라보며 묻는 것입니다. 이 후회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할까? 그리고 그 생각을 다음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 책은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해 후회가 4가지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입니다. 기반성 후회는 이런 말로 나타납니다. 그때 공부 좀 해둘 걸, 조금만 더 아꼈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 돈, 습관, 공부처럼 삶의 바닥을 받쳐주는 선택에서 게을렀던 자신을 떠올리며 뒤늦게 후회하는 감정입니다. 대담성 후회는 차라리 한번 해볼 걸, 그때 고백이라도 해볼 걸. 도전하지 못한 순간을 되돌아볼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실수한 행동보다 아예 행동하지 못한 일을 더 오래, 더 깊이 후회합니다. 도덕성 후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건 정말 나답지 않았어. 거짓, 배신, 비겁함처럼 내 기준을 어긴 선택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꾸 떠오르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대부분 이 영역의 후회입니다. 관계성 후회는 전화 한번 해볼 걸, 미안하단 말이라도 할 걸 그랬어. 부모, 자녀, 친구, 연인과의 사이를 방치하거나 끊어버렸던 기억에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쓰라린 후회이지요.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후회는 이 4가지 중 어디에 가장 가깝나요? 중요한 건 라벨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메시지입니다. 후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조용한 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회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3줄만 덧붙여 써보는 겁니다. 나는 그때 무엇을 원하고 있었나? 그 선택에서 무엇이 부족했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가능하다면 가장 안전하고 작은 것 하나를 오늘 안에 실천해 보세요. 문자 한 통, 저금 통장 하나, 10분짜리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이 시작되면 후회는 과거의 족쇄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힌트로 바뀝니다. 후회는 과거의 낙인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시 쓰라는 조용한 안내문입니다. 당신의 후회가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로 남을지 아니면 삶을 빛나게 하는 금빛 이음새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한 걸음을 내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행동에 대한 후회는 가능하면 실행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기, 빚을 갚기, 잘못한 일을 바로잡기. 완전히 지우진 못해도 멍 정도로 옅어지게는 할 수 있죠. 둘째, 되돌릴 수 없는 후회라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했더라면만 계속 떠올리면 과거에 갇혀버리지만 그래도 적어도를 붙이면 현재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로스쿨 선택은 실수였어. 그래도 적어도 그곳에서 내 인생의 사람을 만났어. 적어도는 문제를 지우진 않지만 마음의 독성 농도를 낮춰줍니다. 세 번째는 후회를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3단계 작업입니다. 1단계, 자기 노출, 후회를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글로 쓰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면 머릿속에 뿌연 안개처럼 떠다니던 감정이 문장이라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스트레스, 혈압, 우울이 줄어들고 문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2단계, 자기 연민. 보통 우리는 친구에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쉽게 합니다. 너 진짜 한심하다. 왜 또 망쳤어? 하지만 자기 연민은 친구에게 하듯 나에게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 실수했지만 이걸로 넌 끝난 사람이 아니야.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실수는 인간 공통 경험이라는 걸 인정하며 거기서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난보다 자기 연민을 연습한 사람들일수록 후회에서 더 잘 배우고 실제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자기 거리두기. 후회의 한가운데서 내 감정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반추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가 나와 똑같은 후회를 한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해 줄까?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선택을 응원할까? 또는 나는 지금 감정에 빠진 당사자가 아니라 후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다. 라고 상상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수치심에서 벗어나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바꾸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후회를 미리 보는 기술도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말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에요. 80세가 된 나를 떠올려 보면서 이 선택을 안 했을 때 나는 나중에 후회할까?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실패 자체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할 것 같다면 그건 지금 도전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건강, 인간관계, 경력, 돈,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후회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네거티브입니다. 안정, 성장, 선함, 사랑,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후회를 잘 다루는 삶이란 후회를 숨기지 않고 꺼내보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며 미래의 나를 떠올려 지금의 결정을 바꾸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후회가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나온 세 가지를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쓰기, 따뜻하게 바라보기, 한 걸음 물러나 보기. 그 순간 후회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감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지혜의 연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난 선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책,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의 서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